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별을 헤아려 본다, 새 보는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나 봅니다.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무시하고 이제 넘어가도 되죠. 성격 보시면 회상적 되어 있습니다. 회상이 뭡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본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색적, 성찰적, 의지적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색이 뭐예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서 성찰한다라는 거죠. 성찰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해 본다라는 거죠. 반성한다는 것은 내가 시적 화자의 상태가 긍정적, 부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깊게 생각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상태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는 의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주제 보시면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제를 보시면 이 글의 내용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크게 두 부분이라고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요.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뭐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뭐요? 성찰하고 나서 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있다고요. 시험 출제 포인트는 반드시 이 부분 나온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보시면 시상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면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일반적인 자습서나 문제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과거 앞에 시적 화자의 현재의 모습이 먼저 제시됩니다. 시적 화자의 현재 모습이 제시되고 이 현재에서 제목처럼 별을 세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과거를 그리워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 다음 극복하려는 희망을 가지는 의지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시상전개라고요. 다음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을 삽입하여 운율의 변화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부분에는요. 현재를 나타내는 첫 부분에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면 아 이게 시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길어지는 연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산문적 리듬을 가진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말할 때 나올 수 있다고요. 산문적인 리듬을 사용한 이유, 그걸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화자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담화체 형식을 사용하여 애틋한 서정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담화체가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대화요. 엄마한테 화자가 이야기하듯이 말을 건네듯이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찾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게 시상 전개상 시적 화자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윤동주예요. 작가가. 그러면 우리 작가의 특성을 가지고 이 시를 이해하면 이 시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자, 윤동주 하면 기본적으로 저항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시인 머리띠 메고 나와서 끝까지 막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요. 그래서 이 윤동주는 항상 자기 삶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끄러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남들처럼 나가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시적 화자의 적극적이지 못한 유유자적한,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한 상황에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요?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의 저항시인이 아주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이구야. 자, 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뭘 제시하고 있어요? 계절적 배경요. 계절적 배경이에요. 시적 화자는 현재 가을에 있어요. 자, 그런데 가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서가 드러나요? 쓸쓸함이죠. 쓸쓸함. 자, 그런데 시나 소설이나 제일 앞부분의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나타내면
그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다? 쓸쓸함의 정서를 가지고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쓸쓸한 가을날의 시적 화자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화자죠. 아무 걱정 없이요.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분명히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나가서 막 전투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드러누워서 이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별 세고 있다고요. 그거 하고 있다고요. 시적 화자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그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예요. 이 현재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시적 화자의 모습은요. 가을에 화자가 별을 바라보며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시적 화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요런 단어로 썼어요. 상념에 빠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상념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일제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 지금 별 보면서 하나 둘 셋 해다가 뭐요? 날 샌 거예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다 여러 가지 자습서나 지도서에 이렇게 표현돼요. 현실적 제약 이렇게 되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 제약. 이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당연히 별은 밤에만 떠 있잖아요. 아침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셀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얘가요 지금 어떤 상태? 아주 여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는 것은 얘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뭐 희망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시적 화자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얘 뭐 하고 있어요? 별을 세고 있다라는 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연부터는 과거,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시제상으로 과거의 어떠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연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별의 그리움의 대상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봐도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 하나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무언가를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추억이고 사랑의 대상이었고요. 어떠한 상황인데 그 상황이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 뭐예요? 일본에 있는 동경이 아니라 와, 내가 정말 가보고 싶다, 원한다. 그러한 무엇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시인이니까 시를 떠올린 거예요. 그 다음 어머니. 자, 어머니는 언제 불러도 뭡니까? 그리워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그리움을 드러낸다라고 보는데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의 기능이 뭐죠?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예요. 여기서는 어머니 반복한 것은 뭐요? 의미 강조. 어떤 의미요?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킨다, 심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엄마를 두 번 불러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상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표현상의 특징 볼까요? 자, 계속해서 별 하나에 뭐뭐까? 별 하나에 뭐뭐까? 뭐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다고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요. 뭘 반복했는지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시, 어머니. 뭡니까? 소재를 나열,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지는 연도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별 하나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추억하면 되게 넓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올렸던 것들을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어머님, 자, 불렀어요. 자, 우리 개관에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었어요? 담화체의 형식이라고요. 자, 담화체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대화체요. 담화체가 여기서 드러나요. 어머님, 대상을 부르듯이 표현했다고요. 어머님,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틋한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까지 끊어볼게요.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이라는 것은 그리움의 대상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니까 그 대상은 긍정적 대상, 부정적 대상, 긍정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봅시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까지 일단 끊어보면요. 소학교는 일제시대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이름이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요? 추억의 대상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이 계집애들과 무슨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어떤 사랑의 대상이었다. 요 정도만 알고 갑시다. 남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떠올리면서 뭐요? 쓸쓸함을 느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다음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 얘들 전부 다 뭐예요? 자연 속에 뛰어노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노니까 꼭 이상향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상향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뭐해요?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동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이너,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시인의 이름 불러보니까 뭐예요? 시와 시의 구체적인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구체화 시켰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산문적 리듬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기서는 짧죠. 여기서는 길어요. 근데 리듬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글자 수가 적으면 천천히 읽으면 돼요. 근데 같은 리듬의 글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순간 우리는 래퍼가 돼야 돼요. 래퍼가 된다는 것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산문적 리듬을 통해 무엇을 의도했는지 생각해야 돼요. 빠른 호흡이요. 빠른 호흡으로 읽히게 만든다고요. 빠른 호흡으로. 그러면 이렇게 빠른 호흡으로 읽히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열거된 것들, 나열된 소재들 전부 다 뭐예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요. 그럼 빠른 호흡으로 그리움의 대상들을 읽어 나가게 만들므로써 시적 화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그리움의 정서가 막 고조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표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는 그리움의 대상들이 구체화되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네들은 뭐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그리움의 요소요. 그리움의 대상들요. 이 대상들이 너무나 어떻다고요? 멀리 있다고요. 시적 화자 현재 위치에서 아주 멀리 있다고요. 시적 화자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별들이 아슬히 멀듯이요. 시적 화자와 별은 멀리 있죠. 그 거리만큼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멀리 있다고요. 자, 제가 제일 앞에 설명할 때, 시를 제일 앞에 설명할 때
계절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면 전반적인 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했죠. 쓸쓸하다라고 했잖아요. 가을의 배경을 통해서 쓸쓸함의 분위기를 탁 주고 시작했어요. 보세요. 자기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멀리 있어요. 기쁠까요? 쓸쓸할까요? 쓸쓸하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요. 어머님 또 불렀어요. 다마체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냥 적어드릴게요. 다마체. 제가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보세요. 어머님도 뭐예요?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리움의 대상. 혹시 여기 남학생들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군대 가면 엄마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조교가 계속해서 어머님의 은혜를 시키거든요. 새벽에. 울어요. 다 큰 것들이. 자, 그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 역시요. 별이 멀듯이 나와 아주 멀리 계신다고.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는 쓸쓸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가 과거를 드러내고 이 과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냐.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시적 화자가 과거의 대상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뭐예요? 바로 별이죠. 별. 그러면 이 별이 하는 기능은 뭐냐고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과거 회상. 별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였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 출제 포인트입니다.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시적 화자의 행위가 들어왔어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부분까지는 뭐였어요? 과거에 어떤 대상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다시 현재로 와요. 현재로 와서 지금 상황을,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언덕 위에서 지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흙으로 덮어버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중간고사 끝났죠. 시험지 점수 받아봤죠. 시험지 딱 보고 이런 학생들 있을까요? 왜? 찢어버리는 친구, 막 뭉쳐버리는 친구. 그 이유가 뭘까요? 보기 싫다는 거죠. 왜 보기 싫을까요?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떠올려 보면 내 이름을 쓰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은 내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통해서 자아 성찰, 자기 반성적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보고 내가 부끄럽다. 즉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반성. 어떤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자기 이름을 덮어버리는 행위는 무엇과 연결된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반성한다. 전문 용어로 자아 성찰이라고요. 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연결됩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적 화자죠. 그런데 누가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레가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레가 무슨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적 화자의 현재 상태가 슬프니까 그 벌레의 소리가 뭐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우는 벌레, 이거는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느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어떤 대상에 이입해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감정 이입이라고 하죠. 자기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현재예요. 다시 과거의 그리움의 대상을 회상하다가 다시 현재로 와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라고요? 일제시대라고요.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요. 저항시인이라고요. 근데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별 세고 있다고요. 별 보러 가고 있다고요. 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집 참고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무력하냐고요? 지식인인지 적극적으로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별 보러 가고 있다고요. 별 해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력한 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에서 이 밤은 부정적 현실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반영론으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일제강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현재예요. 자, 그런데 주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미래로 가죠. 미래는 뭐예요? 여기서 부끄러웠으니까 나 이제 죽어야 돼. 자결! 이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까지만 일단 끊어볼게요. 자, 앞부분에 뭐였어요? 자기 반성했죠? 무기력한 삶을 보이는 화자 자신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이거 뭐 객관식이랑 똑같은 거죠. 뭐라고 하면 돼요? 시상의 전환이요. 시상의 전환. 우리는 개관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의지적인 태도로 바뀐다라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봄은 긍정, 부정, 긍정적인 의미요. 일반적으로 뭘 드러내요? 희망, 반영문으로 읽어볼게요. 뭐가 돼요? 조국, 광복이요. 광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겨울은요. 시적 화자에게 뭐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 현실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은 언제 가요? 죽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 하면 일반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죠. 그런데 거기에 잔디가 피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에서 피어나는 거니까 바로 여기에서 부활 혹은 재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현재가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풀 역시요. 필 거니까 부활,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간상 미래를 드러내요. 미래의 어떤 모습요? 미래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요. 미래에 대한 표면적으로는 이래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데요? 바로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상이 전체적으로 현재에서 무력한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별을 세면서. 그다음에 별을 매개체로 어디로 가요? 과거의 어떤 그리움의 대상들을 전부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력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 어떻게 의지적인 태도를 지니는 미래의 기대, 희망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동재 별 해는 밤 살폈습니다.